유승민 전 의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예.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 됐나요? 예,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뭐 대학 강연을 좀 자주 다니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제도 뭐 다녀오셨다고. 예, 어제도 고려대학 다녀왔습니다. 예. 요즘 뭐 젊은 친구들한테 만나가지고 제가 말도 많이 하지만 많이 듣기도 하고요. 저는 주로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청년들이 미래인데 성장이 안 되는 경제, 저성장,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 그리고 양극화 불평등. 이게 그냥 청년들이 미래에 그냥 먹구름같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결국 결론은 늘 이 정치를 바꿔야지, 개혁해야지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묘지로 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도 신당 차리라고 하나요? 신당에 관한 질문도 많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인구 문제나 경제 문제, 양극화 문제 많고 또 대학생들이 요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젊은 층, 2030 예. 세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가 제가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뭐 아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많을 것 전망합니다만. 같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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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요. 느껴보시면 이 추세가 현장에서.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뭐 탄핵도 거치고 대선도 거치고 이러면서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우리가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게 이게 세상을 바꾼다는 뭔가 그런 인식을 효능감. 자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 5개월 전에 이제 인터뷰 때는 제가 일부러 경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봤고 예. 일부러 그렇게 토픽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예. 근데 오늘은 일부러 경제를 좀 빼고 그렇습니다. 총선이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시죠. 예. 예상하고 오셨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예.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난 지 바로 직후라서 그랬습니다. 하루인가 이틀 뭐 지난 예. 직후라서 좀 관련해서 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젠틀맨인지 난 몰랐습니다. 많은 그 언론에서 받은 비판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나라를 걱정하고 또 그 당을 걱정하고 좀 지켜보겠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주 보자. 뭐 이런 예. 얘기도. 그분이 그냥 예. 뭐 얼마나 돕느냐가 문제지. 네. 애드바이스는 이미 도와줬어요. 이미 많은 것을 우리가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 차는 자기가 직접 몰고 갔더라고요. 예. 저도 제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요즘 이제 할 수 없이 사람이 태워주는데 그거 대화도 그것도 난 보기 좋았고. 예,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예. 그런데 뭐 다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예. 총선에서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도와줄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온다라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그 느낌은 맞는 느낌입니까? 제가 인현 위원장 비공개로 만나가지고 제가 3가지 이야기 딱 했습니다. 예. 이 모든 게 대통령 국정 실패다. 대통령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 당에서 손 떼고 민생에 전념하시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동안 당과 용산, 당과 대통령 관계가 이게 무슨 뭐 명령하고 복종하는 수식적인 관계. 이거 탈피하고 당이 진짜 중심 잡고 홀로 서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치를 수 있겠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랬는데 인현 위원장께서 저렇게 덕담을 해주셔서 고맙고 한데 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3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민심을 듣고 인식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3가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답은 못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답을 못 하시길래 혁신위원장이 그런 거 하는 거다. 그거 하시라고. 그걸 뭐라 그럴까요?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막 내지르시라고. 그래야 바뀐다. 이 말을 드렸고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다. 12월에 저 혁신이 끝나거든요. 제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3가지가 하나하나 다 뭐 쉽지만은 않은 과제인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이 어렵게 정권 교체해가지고 진짜 성공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지켜가지고 총선에 승리하고 대통령과 당도 바뀌고 해야죠. 그거 안 바뀌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해왔던 식으로 하면 가능성 낮겠죠. 예. 근데 해야 되니까요. 저는 대통령이고 당 지도부고 그런 뭔가 자성, 반성을 하면 저는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근데 그 바뀔지 안 바뀔지 여부를 예. 12월까지 그럼 지켜본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혁신이가 어떻게 하는지 예. 또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고 대통령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뭐 12월 말까지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공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지금 보여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12월까지 제가 지켜보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예. 어느 정도 다 좀 바뀌면 예. 뭐 당연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유 전 의원께서는 당에 남을 수도 있다. 아, 저는 신당 안 가고. 대통령과 당이 바뀌면 예. 당연히 당에 남을 겁니다. 남아서 제가 뭐 백의종군을 하더라도 총선 도울 거고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당이나 전혀 그냥 뭐 말로 립서비스만 하고 신용만 하고 전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이 당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뀔 조짐도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요즘? 아니면 아직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예. 아직까지는 못 느껴요. 이거 이뇨한 위원장께서 내가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그다음에 내가 김기현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그거는 월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월권은 무슨 이뇨한 저 혁신위원장이 대통령도 아니고 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혁신을 하라고 모셔놓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은 그게 월권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보다 월권하라 그런 게 아니라 직언을 하라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걸 꼭 해주십사 제가 이뇨한 위원장한테 좀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그 세 가지 말씀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언론에서는 못 했잖아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 본인이 확답을 못하고 본인도 문제인식은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거다, 혁신이는.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다. 예. 그걸 하시라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용기를 드렸다 그럴까?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뇨한 혁신이가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한다는 비판론도 있지만 예.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가령 최근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보이는 행보, 가령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당 중진들 지도부가 예. 뭔가 어려운 곳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거듭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전화 통화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은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예, 뭐 지금 대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평가해 줄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하라는 그 말씀은 용기 있게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이뇨한 위원장 아마 12월에 임기 끝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서구에서 우리가 참패를 당하고 나서 민심이 아주 안 좋으니까 예.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일진들이 물러나고 윤핵관 이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김기현 지도부 밑에 그 이기 지도부 사무총장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한 포럼 만에 그 윤핵관 일진 중에 한 사람 이철규 사무총장 하던 그분이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예. 일종의 뭐 도로 이철규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그분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아 대통령 바뀌고 있냐? 또 이 혁신위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데 아직은 의문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예. 제가 뭔가 결론을 안 내리고 제가 아직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아직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일각에서는 저렇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내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나 예. 뭐 장제원 의원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나 지역구로 옮기는 선택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찌됐건 뭔가 응답, 호응을 하긴 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두고 보죠. 예, 두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영남의 중진들이든 당 지도부든 뭐 그냥 드러난 윤핵관이든 그분들이 만약 이렇게 불출마나 흠지출마 했다 칩시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빈자리들에 거기에다가
지금 용산에서 출마하겠다는 여러 사람들, 예. 대통령의 측근들이죠. 그 사람들도 거기다가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면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도로함이 타버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긴 본인이 하는데 12월에 그만두시는데 그런 일들은 1월, 2월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걸 지금 뭐 이뇨한 위원장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럴 거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그렇게 확언한다는 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으로부터 그와 관련해서 좀 뭔가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 그런 건 없을까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혁신위를 끝내기 전에 자꾸 본질을 건드려라. 본질은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께서 지금 자꾸 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저분이 왜 저러실까? 예. 사람을 만나고 다니고 듣고 경청하는 건 좋아요. 저도 뭐 대화하자 그래서 당연히 대화했죠. 근데 이제는 혁신위가 본질을 핵심을 건드리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아직 전부 다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아니 뭐 혁신위가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격가지에 해당하는 변죽을 올리는 그런 일들은 그분들이 무슨 자기 변화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가령 지금 혁신위원장이 만약에 유 전 의원이라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거를 뭐 안건이나 명제로 도출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는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진짜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남고 성공을 하고 정말 나라와 국민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 당의 손을 떼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중심을 잡도록 해달라. 그걸 아예 공언을 약속을 해달라. 그리고 만약 그걸 어기는 대통령이든 대통령 측근들이든 그걸 어기면 그거는 당의 중심을 잡고 있는 뭐 당 대표가 됐든 비대위원장이 됐든 선대위원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 가자. 그게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저는 대통령한테 설득을 하겠습니다. 아예 만나서. 예, 그럼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혁신위에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게 변죽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예. 아까 그 공천 부분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매우 싫어하던데 아무튼 그 윤핵관들이 불출마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허엄지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유 전 의원께서 당의 변화라고 받아들이기엔 부족합니까 많이? 아니면 부족하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빈자리에 누가 오는지를 잘 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건 예. 자꾸 가정형 질문이긴 예, 한데요. 예. 그 빈자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우려하셨던 그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나 검사 출신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대거 오는 형태는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예. 그들이 뭔가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구로 옮기는 것이 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흡족하고 충분합니까? 아니면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니요,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두 예. 가지인데 하나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혁신의 핵심이 대통령과 당인데 예. 그게 윤핵관들 일부가 불출마를 하고 험지에 가는 게 대통령과 당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변화라고 보겠냐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험지에 가면 이기느냐. 우리가 도대체 험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최고의 우리의 후보를 내는 게 당의 당연한 책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영남권 중진이나 윤핵관들이 수도권에 오면 경쟁력 있는 후보 맞습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그 윤핵관들이 없으니까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듣고 하자면 있잖아요. 윤핵관 입장에서는 예. 그럼 우리 보러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요. 예, 예. 험지로 가란 얘기냐 말란 얘기냐 그러면 그거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후보를 내는 시스템에 달린 건데 민주당도 시스템이고 우리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지난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개입해가지고 당원 100% 그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고쳤죠. 이번에도 그런 장난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공정한 룰을 만드느냐의 문제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윤핵관들로 하여금 뭐 출마의 기회조차 봉쇄하는 그런 건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런데 아무튼 한 달 반밖에 안 남아서 지금 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보시겠지만. 근데 유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자꾸 가정형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어쩔 수가 없는데 당이 잘 개혁이 되지 않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12월 말이 됐다. 예. 유준석 전 대표는 뭐 12월 27일 아예 날짜까지도 얘기하기도 하던데 예. 유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뭐 신당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선택? 저는 뭐 예. 분명합니다. 예, 제가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 저는 이 당이 진짜 박근혜 정권 때도 제가 누누이 어떤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예. 지금도 이 정권이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정말 변화하고 또 당 지도부는 물러나는 그런 어떤 결단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 그러면 저는 그건 변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거고요. 예. 만약 그게 아니면 대통령도 그대로고 당 지도부도 그대로고 이 당이 그냥 그대로 가면 제가 이 당의 변화의 혁신의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돼 있고 제가 누가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누가 뭐라고 하더라 뭐 그런 거는 제가 신당을 하느냐 마느냐에 아무런 결심의 기준이 안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제가 신당을 한다면 과연 신당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가 정당 아닙니까? 예. 우리가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할 건지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과 희망을 드릴 건지 이 점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 예. 그냥 양쪽 당에서 뭐 공천 못 받아가지고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가지고 번호만 올리는 그런 어떤 정치공학으로 신당이 성공하지는 않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신당을 하면 도대체 무슨 정치를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저러는 거냐 이거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당을 결심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뜻 또 의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예. 나름 본인이 지금 정의당 사람이나 민주당 사람과도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 방금 전 유 전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정치공학적 행보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원칙 있는 행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정의당은 제일 왼쪽에 있던 당입니다. 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요. 저는 정치 철학이 공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성장과 복지, 노동 이런 데서 아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는 누구보다도 진보 쪽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수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래 봐온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 이제 능력주의자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보나 이런 쪽하고는 어울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바뀐지는 제가 몰라도 제가 오랫동안 봐오던 이 대표는 능력주의자입니다. 예. 저는 공화주의자였고 그런 정치 철학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냥 사람만 모은다고 신당이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신당은 결국 실패로 끝난 거를 수없이 우리가 겪어봤고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복지가 됐든 노동이 됐든 구체적인 어떤 정책 이슈에 들어가면 분열이 생겨가지고 계속 갈 수가 없는 거를 우리가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신당을 할 때는 진짜 정치의 뜻을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단순한 세력과 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생각이 확고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그런 요인에 기인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른미래당도 그런 것 때문에 깨진 겁니다. 결국은. 예. 그런데 이 지점이 예. 좀 결례인지 모르겠으나 예. 매우 흥미롭게 저는 들리는데 예. 왜냐하면 예. 어젯밤에 이준석 전 대표가 KBS 방송에서 예.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한번 준비해 예.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많은 가치를 공유하지만요. 네. 사실 안 공유된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을 쓸 때 유승민 의원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조금 더 보수의 어쨌든 개혁적 보수의 색채에 가깝게 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저도 그때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은. 어쩌면 정의당에서 있는 분들도
그런 의제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저는 이제 개혁 보수의 정당이라는 색채만을 순혈주의적으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유승민 의원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가장 먼저 노선 갈등이 있을 겁니다. 저 대목을 저는 어제 흥미롭게 봤는데 그래요, 예. 오늘 유 전 의원과 방금 전 공화주의자, 능력주의자 대목을 대화하다가 또 흥미로운 지점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와 직접 소통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아, 전화나 만남이나? 예, 없습니다. 아, 예.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방금 전 말은 예. 어떻게 보면 두 분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유전 아니, 그런 차이는 오랫동안 차이가 지금 있었습니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전략이든 철학이든 간에 지금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정의당까지 포함하여. 예. 정의당의 일부 사람들, 예. 뭐 다는 아니겠죠. 예. 정의당의 일부 사람들 혹은 뭐 민주당의 비명계든 누구든. 그러면 유 전 의원께서는 방금 전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셔서 어디까지 된다는 겁니까? 제가 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이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계속 오랫동안 일관되게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이 대표가 무슨 다른 생각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생각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게 이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과거에 있던 너무 보수적이고 능력주의에 하고 또 굉장히 편가르기라고 국민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 쪽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면 그건 아마 이 대표 생각이 바뀌었을 거고요. 저는 원래 제가 중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지금 신당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저도 제가 저기 이야기하는 개혁 보수 또 어떤 합리적인 진보 이 중도 무당층을 지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향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사람을 찾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예.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건 인물평까지 제가 여쭙는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예. 가령 예.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의원과 만약에 나중에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이들 그렇게 느낄 것 같고요.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이제 제가 늘 주장하던 따뜻한 공동체,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대화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화 나누신 적은 없습니까? 좀 오래 전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예. 아마 그분도 새로운 선택입니까? 그걸 하면서 새로운 선택.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정의당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전 대표랑 한 서너 차례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박원석 전 의원이나 김종대 전 의원과 같이 지금 그 두 분이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정의당을 좀 탈바꿈시키자라는 거죠. 그리고 외연 확장을 그분들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원석, 김종대 전 의원 쪽과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건 순전히 저의 추측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저의 추측인데 유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박원석 전 의원이나 김종대 전 의원 같은 분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합리적 진보 영역 안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게 정치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든 안보든 그런 축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르면요. 그거는 같은 정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의당에 예컨대 김종대 의원 같은 분은 옛날에 국방에도 계셨고 제가 국방에 오래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아는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같은 철학, 같은 방향으로 가야 정당이 힘을 가지고 움직이지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총선 전에 무슨 떴다방 형식으로 다 끌어모여가지고 그게 정당이 된다? 그 정당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편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신당을 만약에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철학과 원칙도 중요하나 어찌됐건 총선에서 성과를 내야 하고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외연 확장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외연 확장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럼 그 중간에 어떤 예. 타협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건 참 외연 고민스러울 것 확장이라는 같긴 게 합니다. 외연 예. 확장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서 외연 확장하는 거지. 자기 위치가 마구 흔들리면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외연 확장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흥미롭게 대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유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가 또 별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긴 저는 한데. 이 대표 생각을 평소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예.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그 뭐 평론가들이나 예. 이런 시사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그 패널들 중에서는 유승민, 이준석이 함께 갈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그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예. 그게 이제 12월에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고 하면서 아직은 신당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이 당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결심이 서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해서 진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 당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총선에 그냥 한석 더 얻겠다고 국민들한테 눈가림으로 속임수를 쓰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과거에 그런 걸 많이 겪어보셨어요. 예. 유 전 의원은 아직 뭐 판단 중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고,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최근 만남도 그렇고, 최근에 그 광폭적인 행보도 그렇고, 거의 뭐 신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들은 대부분 많긴 그렇게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이 대표도 예. 언제든지 이게 당에 남을 가능성도 저는 아직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좀 제가 고약하게 말하는지 예. 모르겠으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예. 그거는 아직은 누구도 단언하지 못합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속마음으로 결심을 100% 아직 못했을 거라고 저는 그냥 짐작을 합니다. 예. 신당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습니다. 더 하면 예. 좀 제가 뭐 가정형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가정적 같아서 질문을 뭐 계속 하지만 관계는 없는데 다른 또 중요한 이슈들도 현안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 방문했습니다. 예. 가셨대요. 예. 7개월 만에 대구 방문이고 대구 와서 힘이 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제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픽 준비한 게 있죠? 예, 대구에서 짧게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가짜뉴스 추방운동이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 발언을 어디서 했냐면 그 3대 관변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에서 이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바르게 살기 운동 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에는 그 다른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 행사에 가서 이제 그 문제적 그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해서 이제 그러셨죠.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짜뉴스 저 발언의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별도의 토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뭔가 대구의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이 행보가 정무적으로 좀 지금 국면에서 적절한가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냥 총선 어떻게 앞두고 대구 경북 TK 표 때문에 저는 갔다고 봅니다. 뭐 총선용으로 갔다고 보고, 또 이 최근에 와서 이념 전쟁, 예. 이념 안 하고 민생 경제에 올인하겠다 그러셨는데 오늘 또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지금 바뀌었는지, 바뀔 이런 결심을 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저거는 보수층에서 지금 좋아할 메시지를 대구에 가서 던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총선용이라면 예. 뭐 정치인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그럴 수 있죠, 누구든.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뭔가 헷갈리겠습니까? 결이 다른 어떤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 예. 아니냐라는 차원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공산 전체주의 이야기하고 가짜뉴스 저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번 하셨거든요. 옛날 이념 전쟁하고 이럴 때. 예. 미국 가서도 하시고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이야기하신 그 이전의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신중하게 지켜보는 이유가 대통령이 진짜 변하실 마음이 있나 그걸 보는 거죠. 오늘 같은 저런 가짜뉴스 또 강조하고 저 관변단체가 중요한지 몰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저는 관변단체 가서 저렇게 연설을 하시면서 가짜뉴스 이야기를 또 하셔야 되냐. 전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 발언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세 개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러십시오. 30초씩만 대답해 주실 수 예, 있습니까? 예, 그럴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된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첫째, 김포 서울 편입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를 서울 편입하는 거는 차라리 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 연장이나 빨리 하지. 그죠? 광역철도를 그대로 두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거는 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이미 인천시장하고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는 김포의 국회의원 2자리 그거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수도권 전체 선거에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 이거는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무식한 방법이죠. 무식한 한마디로 이게 공매도라는 게 분명히 순기능이 있거든요. 어제 주식시장 급등했다 오늘 급락했잖아요. 효과가 하루 간 거예요. 그거는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거기 대기하던 물량이 사서 어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는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 때 하고 나중에 그거 사야 되거든요. 사야 되는데 팔 때는 이렇게 금지를 해놨는데 살 때는 지금 건드려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팔 때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팔 때는 레버리지가 없어졌고 살 때는 레버리지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뭐 해외에서 우리 국가 신용을 우리 주식 시장의 평가 MSCI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거 잘못하면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원했지만 나중에 이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오래 걸면 잘못하면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왜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으로 이런 무리한 정책을 하느냐. 저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요것도 짧게. 제가 오늘 좀 너무 요구하는 게 많네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금 긴축 재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예. 근데 민주당은 아예 정반대입니다. 확장 재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생산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경제 철학의 차이고 예. 평행선이고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어떤 철학 차이이기도 하고요. 어느 쪽에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3% 경제 성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하고 재정 풀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을 그냥 마구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으로 하는 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다만 재정이라는 게 지금 국가 R&D 예산 깎은 거 저는 다시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보다 훨씬 급한 양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 결국 복지, 노동, 그다음에 인구 위기 해결하는 이런 문제에는 저는 재정을 그거는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긴축 재정에 건전 재정 이러면서 저기에 너무 도그마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매달리는 거는 저는 경제 관료들한테 그러지 마라. 지금 시급한 문제에는 정부가 쓸 때는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오늘 마무리하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유승민 전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